철동, 유연탄 등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은 2012년까지 32%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7년에는 18.2%였습니다. 당시 인수위 논의 그리고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핵심은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전신인 대한광업공사의 대형화였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자료 뭐 있으면 보겠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이 광물자원공사의 몸집 불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11년까지 4년 동안 5,514억 원을 추가 출자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가 이제 광물자원공사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형화 이후에 본격적인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2009년부터 공사는 금융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4천억 원이 조금 넘었던 부채가 2009년 7,866억 원, 2011년 1조 5,076억 원, 2013년 3조 2,976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화 후에 6년이 지난 2013년에 자본금이 1조 4,853억 원으로 늘었지만 총 부채는 3조 5,235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상태가 됐고요. 2013년 기준으로 부채에 대한 한 해 이자가 864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189억. 그래서 공사 수익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맞죠? 네. 공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따른 너무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의 확장 때문에 그랬다라고 원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광물자원공사는 69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보다 광물자원공사가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MOU 규모로 보면은 거의 지금 5배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MOU를 체결하고 왜 이렇게 많은 해외 자원 개발에 광물자원공사가 나섰는가? 그래서 결국에 자본 잠식과 부채의 늪에 빠졌는가? 그 배경을 보면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활발했던 형님 외교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부가 연구 용역을 했을 때 투자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 이것이 이 광물자원공사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크루드 MOU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신종 전 사장 그리고 이상득 특사 하면 단연 볼리비아 리튬 MOU를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권 충성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 리튬 개발에 뛰어든 것이 언제입니까? 네, 2009년입니다. 네, 2009년 4월입니다. 공사 내부 서류를 보면 이 공사 CEO 지시 상황인 리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리튬 사업 TF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009년 4월 28일 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에서 외국 국가로는 최초로 리튬 관련 MOU를 체결했다 해서 당장이라도 그 리튬을 들여올 수 있을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리튬 개발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상득 전 의원이 5번, 김신종 전 사장이 10번 볼리비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정도면은 이 볼리비아 리튬 관련해서 책, 보고서, 화보 충분히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득 특사는 자원을 경영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화보집을 만들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좀 제출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완벽하게 회수를 하셔서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에 가서 그 화보집을 넘기면서 대화를 나눈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보집을 몇 부에 얼마에 출간했다라고 하는 제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광물자원공사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해외자원 개발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화보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사는 처음부터 이 볼리비아로부터 리튬의 직접적인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리튬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있지 못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박병규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그 리튬 자료를 보니까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리튬 사업을 하시면서 그 리튬을 국내에 들여올지 못 들여올지 그것을 이 광물자원공사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외 자원 개발을 나섰습니까? 2010년 10월에 볼리비아 리튬 산업화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볼리비아 리튬 산업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 2단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외국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1, 2단계라고 하는 것이 염화 칼륨과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 리튬 배터리 생산 사업에만 외국 자본 투자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도 이미 볼리비아는 전략 산업으로 이 하류 부문인 리튬 배터리 사업에만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뉴욕타임즈의 2009년 2월 3일자 사울 밀레가스라고 하는 볼리비아 탄산 리튬 국영회사 본부장의 발언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모델에 의한 볼리비아 천연자원 착취는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볼리비아에서 리튬 따고 볼리비아에 그렇게 여러 번 다니고 또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경제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남미경제협력사업단이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요.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맨 뒤에는 리튬이 국가전략적 사업이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볼리비아 측 태도가 매우 다급해 보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정부 측 의견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투자만 유치하고 우리가 원하는 리튬 개발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신중해라. 이렇게 정부 측 의견이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셨나요? 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뭐 아쉬움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리튬 배터리 사업에만 조금 매달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은 볼리비아 측하고 그 2012년에 그 합의했던 그 계약을 이제 수정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 컨소시움에서는 이제 포스코한테 전부 다 넘기셨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리비아 리튬 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를 5차례 맺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까지 맺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정권 치적 홍보에 이용됐다는 불명예 뿐입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볼리비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대신 다 해주고 또 공사 영역, 사업 영역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볼리비아 리튬 배터리 R&D 계약을 체결해주고 또 이것도 계약 수정하느라고 또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차관 제공, ODA 이런 볼리비아에 대한 자선 사업만 해왔던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8월에 또 2011년 12월에 지금 차관 제공 8월 약속은 지금 지원됐고 2011년 12월은 볼리비아 측 요청으로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거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이나 되는 MOU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정작 필요한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에는 손대지도 않고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아주 내용도 없는 졸속 MOU만을 체결을 해서 이게 정말 이 리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MBC 어떤 그 PD가 인간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볼리비아 리튬 사업은 지난 정권 내내
자원외교 사상 불후의 성공작이라고 치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와서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원 확보라는 성과하고는 이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사장님 지난 1월에 한겨레 신문에 났었고요. 또 어제 바로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김신종 사장의 이상득 특사 찬조금 관련 보도 알고 계시죠? 예, 네.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2008년부터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 사업의 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지 교민 사업가 정기태 씨입니다. 2010년 1월에 이상득 특사의 볼리비아 방문 당시 김신종 전 사장의 요청으로 민간 기업에서 각자 2,000불씩 총 8,000불을 걷어서 당시 이길수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된 후에 이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이 정기태 씨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당시에 감사님이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기태 씨가 2012년 7월 6일에 광물자원공사 김홍교 감사와의 면담에서 이 찬조금 관련 내용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감사님으로 있었던 그 김홍규 감사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8,000불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우리 공사 직원들이 760불을 가지고 걷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 정기태 사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더니 직원들하고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는 그런 일이 없고 김신종 전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돈을 걷어준 건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8,000불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에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측의 얘기가 전혀 달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상득 특사의 자원을 경영하라라고 하는 자서전을 보면은 152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이 끼어들면 반드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동행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태 씨가 겨우 750불을 지불했는데 8,000불을 줬다고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원외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그 자원외교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실만을 가지고도 오해를 사기가 쉬운데 이 명백하게 8,000불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규정된 액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불필요한 오해인가 아니면 남모르는 비리와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은 좀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조금을 수령했다. 이 얘기는 이제 정기태 씨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하니까 우리 그 전략경영 그 본부장 말이에요. 그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750불은 물어보지도 않은 750불은 뭐 직원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와서 그 얘기를 그 당시 감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누가 다시 한번 정기태 씨가 네. 그 당시 그 김홍규 감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김홍규 감사님은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그러니까 8,000불 얘기를 8,000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감사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정기태 씨가 750불을 우리 직원한테 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얘기했나요? 앞도 없이 언제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 이상득 특사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공사에 와서 그 8,000불을 그 당시에 걷어서 줬다라는 얘기를 우리 감사실에 와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까 뭐라고 하냐면 750불 예. 이런 그것만 750불을 줬다 그래가지고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750불 그 사안만 아니다 확인됐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잖아요. 750불 그 사항 때문에 정기태 사장은 그럼 때문에라고 해야지 만이라고 얘기해요.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기를 볼까요? 죄송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8,000불하고 750불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사안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750불 이것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런 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죠? 네. 아, 그래서 오해가 자꾸 생기게 왜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 8,000불 말이에요. 이 부분 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답변했냐, 확인했냐고. 김홍규 감사님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와서 정기태가 얘기를 했느냐, 정기태 사장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네. 이 제기를 하면 확실하게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그 지금 다른 사람은 이 제기를 하는데 그럼 국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750불 누구 말이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의심을 하지. 죄송합니다. 750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정기태 사장을 불렀는데 정기태 사장은 그거 아니고 8,000불을 걷어가지고 줬다는 얘기를 감사실에서 했는데 우리 감사님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요. 5% 가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비 27만 불 미납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납분 탕감을 해달라고 광물공사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지 아죠. 그것을 좀 탕감해주고 그 볼리비아 리튬 사업에 자기도 좀 지분 참여를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지금 미납분 탕감해달라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본인한테는 저는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없는데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왜 없어요? 왜 왔는데요? 아니 거뒀다고 그러고 8,000불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상득이가 이상 특사가 아니 사람 쪼잔하게 8,000불 같은 경우 이 기업들한테 받아서 그거 쓰고 뭐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거 확인을 안 해요? 해명을 안 해요? 다만 정기태 씨가 주장하는 전직 광물공사 본부장인 이기수 본부장은 전화 통화가 연결이 안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장을 갔던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자기네들은 그러한 돈을 각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그럼 답변을 정기태 들었습니다. 씨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확인했어요? 정기태 씨는 의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한테 자신의 지분을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을 5번이나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런 부분이면 법적으로 지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아까 질의할 때 그런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회 반장 본부장님 예.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확성이 있고 그들만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얘기를 해야지.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겨레 신문 1월 19일자 그리고 경향신문 2월 12일자에 이상득 전 의원 볼리비아 특사의 뒷돈 전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 두 신문은 우리나라의 유수의 일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캠벌 대표를 인터뷰를 해서 여기 실었고 한겨레 신문도 볼리비아 현지에서 이 정기태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 의원, 김 사장 등 여럿이 라파스의 카미노레알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광물공사 전임 본부장이 내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7월 초에 이런 사실을 광물공사 감사실에 진술했지만 감사가 증거가 없으니 덮고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광물공사 측에서는 이 정기태 대표가 꼬로꼬로 동광의 투자금 미납분을 탕감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리튬 사업에 참여를 요구한다. 라고 해서 이 정기태 대표의 의도가 불순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김태흠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 정기태 대표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을 할 때 이 두 측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니까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청문회를 할 때 이 정기태 씨를 증인으로 꼭 불러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에 실렸던 김신종 전 사장의 인터뷰입니다. 이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 후에 이 사회를 거쳐서 급한 불을 껐을 뿐이고 임기를 마친 후 투자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김신종 전 사장의 어제 인터뷰를 보면 단기 긴급 자금의 투입까지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이후 투자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 사장님의 결정 또는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전임자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요. 저도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네. 그런 관계는 뭐 아마 그러면 2단계 투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 김신종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2단계 자금 2억 2천만 불에 대해서는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협상야에 따라서 투자비를 줄일 수도 있었고 그만둘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조건부 의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고정식 사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 볼레오 프로젝트를 강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김신종 전 사장님이 위증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적용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죠. 네, 받으셨어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이 IRR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의 투자 기준이 되는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 볼레오 사업부서는 원래 기준 수익률이 10.31%였던 것을 8%로 낮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과 코발트 가격을 각각 2.75달러, 18.5달러로 임으로 또 높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동 가격을 사업기획팀에서 송부한 기준 가격인 2.5달러로 수정을 해서 IRR을 재산정해라 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 IRR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5.36%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볼레오 사업부서는 어떻게 했느냐. 동 가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 데이터의 적용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공사 이사회에서는 투자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설명을 올리면요. IRR이나 NPV는 새로운 투자를 할 적에 어느 것이 더 나은 데가 아닌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태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그게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광물공사에서 8,000불 걷었으면은 여러 사람한테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본인은 얼마 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8,000불 중에 한 명. 2,000불 냈다는 거죠. 2,000불. 본인은 자기 분 2,000불하고 고려아연 분 2,000불을 4,000불을 냈다. 이길수 전 본부장한테 전달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머지 같이 갔던 회사가 LG하고 대우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출장자들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있습니다. 갔던 걷어서 8,000불을 줬다 그러는데 그 광물공사 본부장을 줬다 그랬는데 그 중에 LG하고 어디? 대우는 2,000불을 낸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예.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신문에 난 거는 8,000불을 걷으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가 자기 거하고 고려아연 걸 4,000불. 고려아연은 뭐라 그래요? 그럼 고려아연에서 대납해서 고려아연을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이길수 전 본부장인데 전 본부장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려아연 걸 대납을 했으면은 고려아연으로부터 나중에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태라는 사람이. 그럼 고려아연이 확인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고려아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광장의 부사장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고려아연 분하고 자기 자기 분하고 자기가 냈다. 분을 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민간 확인은 기업은 안 낸 적이 되고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광물공사에서 전기태라는 사람의 그때까지 행적에 비춰봐서 전혀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예,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득 특사가 이 한겨레 신문 상대로 제소를 했고요. 또 우리 전정희 의원께서 자기 블로그 이걸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내렸어요. 자신이 있으면은 왜 내렸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득 특사가 볼리비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자, 사장님. 네. 특사랑이 뭡니까? 자원부국에 광물공사 사장이 가가지고 그 나라 고위층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기 쉽습니까?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익을 촉진하고 해외 자원을 하나라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특사가 뭐예요? 특사라는 것이. 누가 갑니까? 대통령 특사에 가는데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하고 대척점이 있는 야당 인사를 특사를 보낸다 그런다면은 그 나라는 다 정부 수집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특사로 가야 맞아는 상대국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블로그에 이상득 특사와 관련된 사실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내렸다 그랬는데 어느 블로그를 보셨는지 확인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전순호 의원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올립니다. 전순호 의원이 그 항의를 받고 내렸답니다. 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